영어 단어는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원어민이 말하면 아는 단어도 안 들리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단어를 더 외워야 하나? 미드를 더 많이 봐야 하나? 받아쓰기를 해야 하나? 그런데 영어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전부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증상이 다르면 원인도 다릅니다. 훈련법도 달라야 하고요. 오늘은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4가지 증상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왜 안 들리는지 그리고 혼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습해야 하는지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 영어 소리가 전부 비슷하게 들려요. 두 번째, 눈으로 보면 쉬운데 소리로 들으면 뜻이 바로 안 떠올라요. 세 번째, 단어 몇 개만 들리고 문장은 통으로 안 들려요. 네 번째, 빠르거나 길어지면 앞을 놓치거나 뒤를 놓쳐요. 이 4가지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병목이 생기는 위치는 다릅니다. 지금부터 본인의 증상을 찾으면서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영어 소리가 전부 비슷하게 들려요. 이건 영어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뇌는 들어온 소리를 그대로 녹음하진 않거든요. 이미 익숙한 모국어의 소리 체계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게 분류합니다. 영어에서는 서로 다른 소리인데요.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소리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 소리는 달라도 뇌가 같은 소리처럼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이에요. 영어를 못 들은 게 아니라 영어 소리를 한국어의 소리 틀 안에서 처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영어를 계속 틀어놓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구별한 소리를 계속 같은 방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많이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서로 다른 어구를 직접 구별하고 정답을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 2문장을 들어볼게요. Did you call him? 전화했어? 그리고 Would you call him? 그 사람에게 전화해 줄래? 글자로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앞부분이 빠르게 붙습니다. Did you는 did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Would you는 would처럼 들릴 수 있어요. 속도와 화자에 따라 두 어구의 소리 차이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철자를 먼저 보여주고 읽게 하면 안 돼요. 먼저 화면을 가리고 문장을 듣습니다. 그리고 받아쓰지 말고 상황을 선택하세요. 이미 전화했는지 묻는 질문인가? 지금 전화해달라는 부탁인가? 반드시 먼저 판단합니다. 그 다음 정답을 확인하세요. 틀렸다면 정답만 보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완성된 문장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실제로 연기하면서 문장 전체를 따라하세요. 이미 전화했는지 확인하듯이 Did you call him? 이번에는 부탁하듯이 Would you call him? 2문장을 번갈아 말해봅니다. 그 다음 음성의 순서를 섞어서 다시 들어보세요. 들을 때마다 먼저 상황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 정답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다시 시험하세요. 남성 화자, 여성 화자, 조금 더 빠른 화자, 다른 목소리에서도 구별돼야 합니다. 핵심은 did와 would의 철자를 눈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어구 전체의 소리를 듣고 서로 다른 상황과 의도를 구별하는 겁니다. 이 채널에서도 앞으로 한국인이 실제 대화에서 혼동하기 쉬운 어구를 골라서 듣고 상황을 선택하고 직접 따라하고 다른 목소리로 다시 확인하는 훈련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2번째입니다. 눈으로 보면 쉬운데 들으면 뜻이 바로 안 떠올라요. 한국 사람에게 짬뽕이라고 말해볼게요. 머릿속에 짬뽕이라는 글자와 사전적인 정의부터 떠오르나요? 대부분 빨간 국물이나 얼큰한 맛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짬뽕 냄새나 먹었던 장소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소리를 듣는 순간 장면과 감각, 경험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 단어는 어떻게 배웠나요? 스파이스 누들스 들으면 매운 면. 이렇게 영어 철자와 한국어 뜻을 한 쌍으로 외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스파이시 누들스를 들었을 때도 먼저 매운 면이라고 번역하게 됩니다. 문제는 실제 대화가 그 번역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국어 뜻을 찾는 동안 다음 문장은 이미 지나갑니다. 한국어 뜻을 외우는 것이 최초의 의미 확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뜻만 외운다고 그 영어가 자동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듣기에서 필요한 건 영어 소리에서 한국어 번역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영어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장면과 의미가 바로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입니다. 아기가 처음 단어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가리키면서 묻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어른이 물건을 보여주면서 소리로 이름을 들려줘요. 이건 뭐뭐야. 이건 뭐뭐야. 아기는 그 소리를 듣고 직접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글자부터 외우지 않아요. 사전적인 정의를 암기하지도 않고요. 소리와 물건, 소리와 상황, 소리와 행동이 반복해서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기쁘거나 싫거나 아픈 상황이라면 표정과 감정도 함께 연결됩니다. 물론 성인의 외국어 학습이 아기의 모국어 습득과 똑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인은 글과 설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듣기에서 만들어야 될 최종 연결은 분명합니다. 영어 소리를 들었을 때 철자나 한국어 번역에서 멈추지 않고 대상과 상황, 행동, 의도가 바로 연결돼야 돼요. 예를 들어 I'm freezing을 배운다고 해볼게요. freezing은 몹시 추운 이렇게만 외우지 마세요. 먼저 실제 상황을 만듭니다. 겨울에 밖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을 움츠리고요. 그리고 팔을 감싸거나 손을 비비세요. 표정과 목소리에도 추운 느낌을 넣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말하세요. I'm freezing. 한 번 더요. I'm freezing. 이번에는 화면을 보지 마세요. 추운 장면을 떠올리고 몸을 움츠리면서 말합니다. I'm freezing. 그 다음 상황을 바꿔보세요. 추운 방에 들어왔을 때 I'm freezing.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할 때 I'm freezing. 겨울에 바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 I'm freezing. 각 장면에서 같은 표현을 실제로 말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I'm freezing 이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듣는 순간 나는 얼고 있다 라는 한국어 문장을 만들기 전에 추워하는 사람과 상황이 바로 떠오르는지를 확인합니다. 동작을 표현하는 단어라면 직접 동작을 함께 하세요. 감정이 들어간 표현이라면 표정과 목소리를 함께 사용하고요. 물건을 뜻하는 단어라면 실물이나 이미지를 보면서 소리내세요. 모든 단어에 억지로 감정과 동작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표현에 맞는 장면과 행동이 있다면 함께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단어장을 봤다는 사실이 훈련 완료 기준이 아니에요. 소리를 듣는 순간 상황과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지가 기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단어 몇 개만 들리고 문장은 통으로 안 들려요. 글에는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들을 때도 단어마다 분명한 경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말에서는 띄어쓰기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약한 단어는 더 약해지고요. 앞뒤 소리는 더 붙습니다. 어떤 소리는 약해지거나 다른 소리처럼 들리기도 해요. 한국어의 소리틀로 예상한 경계와 실제 영어의 소리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는 단어는 몇 개 잡히는데 문장 전체는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핵심입니다.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제 영어가 한 호흡으로 묶이는 방식을 몰라서 문장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이 받아쓰기만 계속하면 어디서 틀렸는지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답을 적는 것만으로는 실제 소리 흐름이 입과 귀에 익지 않습니다. 받아쓰기는 병목을 찾는 진단도구로는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목을 찾은 다음에는 그 소리를 직접 듣고 따라야 됩니다. 예문은 이것입니다. Could you pick us some milk on your way? 집에 오는 길에 우유 좀 사다 줄 수 있어? 먼저 문장 전체를 화면 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Could you pick us some milk on your way? 단어 몇 개만 들리고 문장이 통으로 잡히지 않는다면 안 들리는 병목 구간만 짧게 잘라서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Could you pick up이 안 들렸다고 해볼게요. 먼저 원문을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하세요. Could you pick up? 철자를 한 단어씩 읽지 마세요. Could you pick up?
으로 따로 끊지 않습니다. 방금 들은 길이와 리듬을 한 덩어리로 복제하세요. 그리고 다시 듣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Could you pick up? Could you pick up? Could you pick up? 입에서 끊기지 않고 하늘음으로 나올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 다음 뒤에 단어를 붙입니다. Could you pick up some milk? 다시 듣고요. Could you pick up some milk? 한 호흡으로 따라합니다. Could you pick up some milk? 마지막으로 전체 문장입니다. Could you pick up some milk and you will? 이제 화면을 가리고 원문을 다시 들어보세요. Could you pick up some milk and you will? 처음에 흩어져서 들리던 단어들이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잡히는지 확인합니다. 분석만 오래 하지 마세요. 안 들리는 부분은 찾았다면 듣고 따라하고 다시 듣는 시간이 분석하는 시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빠르거나 길어지면 앞을 놓치거나 뒤를 놓쳐요. 이 학생은 소리를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어요. 단어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 속도로 들어보면 처리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소리를 구별하고요. 단어를 찾고요. 문장의 경계를 잡고 뜻까지 연결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아직 느리면 앞부분을 처리하는 동안 뒷소리가 다 지나갑니다. 또는 뒤의 단어에 집중하는 순간 앞에서 들은 의미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듣고 나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단어는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속도가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리와 의미의 연결이 아직 자동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학생이 느린 영어만 계속 들으면 느린 속도에는 익숙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 대화 속도를 처리하는 능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짧은 구간부터 정확하게 만들고 점점 길이와 속도를 올려야 해요. 같은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Could you pick up some milk and you will? 처음부터 전체 문장을 무작정 10번 반복하지 마세요. 먼저 짧은 의미 덩어리부터 시작합니다. And you will. 집에 오는 길이라는 장면을 떠올리며 한 호흡으로 말하세요. 다음입니다. Some milk and you will. 우유와 집에 오는 길을 하나의 장면으로 연결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Pick up some milk and you will. 우유를 집어들고 계산까지 하는 행동을 떠올립니다. 마지막입니다. Could you pick up some milk and you will? Could you pick up some milk and you way home? 상대에게 실제로 부탁하듯이 전체 문장을 말합니다. 각 단계에서는 같은 순서를 사용하세요. 먼저 원문을 듣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원문과 비슷한 길이로 말합니다. 끊기지 않으면 조금 더 빠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원문을 다시 듣습니다. 눈으로 보면 너무 쉬운 문장이어도 입에서 실제 속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소리 흐름이 아직 충분히 익숙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짧은 덩어리부터 시작해서 길이를 점점 늘리세요. 마지막에는 전체 문장을 자연발화 속도로 말해봅니다. 단, 무조건 빠르기만 하면 안 돼요. 소리와 강세가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를 점점 올려나가면 됩니다. 빠르게 말할 수 있다고 훈련이 끝난 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외운 소리를 재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문장을 말하면서 동시에 상황이 살아있어야 돼요. Could you? 상대에게 부탁하는 태도, pick up some milk, 우유를 사는 행동, on your way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경로. 이 전체 장면을 유지하면서 문장을 빠르게 말해보세요. 그 다음 화면을 가리고 원어민 문장을 다시 들어봅니다. 훈련 완료 기준은 3가지예요. 첫째, 실제 자연 발화 속도에 가깝게 문장 전체를 끊기지 않고 말할 수 있나요? 둘째, 말하는 동시에 상황과 의도가 유지되나요? 셋째,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들어도 화면에 없이 의미가 잡히나요? 3가지가 모두 돼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원어민 영상만 무작정 많이 듣지 마세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노출량만 늘어날 수 있어요. 먼저 이 채널에 올라온 문장으로 한국인이 자주 놓치는 소리 관리를 훈련하세요. 약한 단어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앞뒤 소리가 어떻게 붙는지, 어떤 소리가 약해지거나 달라지는지, 문장 강세가 어디에 남는지, 철자에서 보이는 단어 경계가 실제 소리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4가지 증상에 맞춰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비슷하게 들리는 어구를 구별하는 훈련, 소리와 장면을 직접 연결하는 훈련, 붙어있는 소리에서 실제 경계를 찾는 훈련, 긴 문장의 길이와 속도를 점점 올리는 훈련, 훈련 영상 하나를 고른 뒤 다음 기준까지 연습하세요. 실제 소리 덩어리로 끊기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자연 발화 속도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에서도 상황과 의미가 동시에 유지되어야 돼요. 철자나 한국어 뜻을 억지로 지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소리와 의미가 바로 연결되면 됩니다. 채널 문장의 훈련을 끝났다면 유글리시처럼 한 표현을 입력해서 여러 원어민의 실제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Pick up some milk 또는 On your way home을 검색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자막을 보지 않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렸는지 먼저 판단하고요. 그 다음 자막으로 확인하세요. 두 번째 영상도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화자로 넘어가면서 성별이 달라도 들리는지, 목소리 높이가 달라도 들리는지, 속도가 달라도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안 들리는 화자가 나오면 그 문장을 오래 받아 쓰지 마세요. 안 들린 구간만 짧게 듣습니다. 바로 따라합니다. 끊기지 않게 말합니다. 속도를 올립니다. 전체 문장으로 다시 확장합니다. 그 다음 같은 화자의 문장을 다시 들어보세요. 최종 목표는 훈련 영상 하나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화자와 새로운 문장에서도 같은 소리 원리를 알아듣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많은 한국인 학습자의 듣기 병목은 영어 소리를 한국어의 소리틀로 처리하고 영어를 소리와 상황보다 철자와 한국어 뜻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뜻을 많이 외웠다고 해서 그 영어가 자동으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영어 소리를 실제로 듣고요. 그 소리를 직접 따라하고요. 장면과 행동, 의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훈련 순서는 4단계입니다. 첫째, 철자에 보이는 단어 경계가 아니라 실제 영어의 소리 덩어리로 붙여서 연습하세요. 둘째, 짧은 구간부터 시작해서 자연 발화 속도까지 올리세요. 셋째, 그 속도에서도 한국어 번역을 먼저 거치지 않고 장면과 의미가 바로 연결될 때까지 연습하세요. 넷째, 여러 화자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목소리에서도 알아듣는지 확인하세요. 그냥 많이 듣는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쓰고 정답만 확인한다고 소리가 자동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듣고 직접 따라하고 소리를 붙이고 속도를 올리고 의미를 연결하고 다른 화자의 소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 문장을 몇 번 반복했는지는 훈련 완료 기준이 아니에요. 실제 속도로 말할 수 있는가, 말하면서 의미가 살아있는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가, 이 3가지가 기준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과정을 혼자서 그대로 따라할 수 있도록 증상별 문장 훈련 콘텐츠로 계속 업로드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문장 하나를 가지고 어디를 잘라서 연습하고 어떻게 소리를 붙이고 어떻게 속도를 올려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훈련해 보겠습니다.